안녕하세요. 광화문금융입니다. 오늘은 키움투자 자산운용의 이경준 본부장님과 함께 장기 투자용 ETF 2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장기 투자, 마음이 편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S&P 500을 주력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투자 방법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광금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마음 편한 투자, 그런 말씀이 저희 키움운용에서 지금 추구하는 그런 마음 편한 투자, 수익률보다 또 삶이 더 중요한 투자, 이런 컨셉이랑 굉장히 잘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가 요즘 S&P 500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미있는 또 현상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희 ETF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막 운용사들이 막 많은 ETF들을 막 쏟아내고 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S&P 500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계좌가 다이소 계좌 막 한 30개씩 ETF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그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걸 다 30개를 다 매도하고 다시 S&P 500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돌고 돌아 S&P 500 투자더라. 이런 말씀이 또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내가 수익률을 더 좋게 해보려고 막 튜닝 같은 걸 해보는데 결국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더라 하면서 S&P 500 투자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결국에 S&P 500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필요 없어 라는 결론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S&P 500을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S&P 500을 투자하는 이유를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돈이 나 대신 일을 해서, 그러니까 S&P 500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대신 벌어다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희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S&P 500이 이제 돈을 벌어주는 그런 것들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약간 S&P 500을 약간 의인화를 해보면, 저희 왜 그런 말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피 같은 내 돈. 그렇죠. 돈은 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비를 통제해서 내 돈을 S&P 500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게 내 피를 S&P 500한테 줘서 그 S&P 500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S&P 500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키워나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 풍속 중에 첫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금반지를 선물을 줍니다. 왜 금반지를 선물을 줄까요? 이게 금이 가진 어떤 속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호환 마마, 질병, 전쟁, 이게 변고가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첫돌을 하고 이 아이는 이제 오래 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반지를 팔아서 급한 병고가 있을 때 살아남아라. 이런 식의 있던 의미를 담아서 금반지를 선물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속성은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해지하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보험이 되는 그런 자산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투자 전략 지혜는 S&P 500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 피를 넣어서 키워나가고 있는 이 S&P 500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금반지를 한번 선물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S&P 500이라고 하는 투자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장기로 마음 편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S&P 500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가 아마 더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S&P 500에 금반지를 선물한다는 그 의미가 솔깃한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 이번에 키움자산운용에서 12월 9일에 상장한 새로운 상품이 키움 미국 S&P 500 앤 골드 ETF입니다. 사실 이 상품의 구조는 S&P 500의 90%를 투자하고요, 금의 10%를 비중으로 고정해서 투자해서 하는 그런 구조의 상품을 저희가 설계를 해봤는데요. 딱 이 상품을 설계할 때 컨셉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셉, S&P 500이라는 친구한테 금반지를 선물해주자 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상품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S&P 500 아까 이제 순정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S&P 500에 이제 금을 살짝 집어넣는 거는, 저희가 이제 S&P 500이라고 하는 완벽한 요리에, 저희가 보통 요리를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얀 가루, 약간 MSG를 살짝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칠맛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S&P 500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요리에 더욱 완벽함을 더해줄 수 있는 포인트로서 약간 금가루를 살짝 뿌려주는 그런 개념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배분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저희가 투자를 처음 배울 때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격언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이 있다면 그건 분산 투자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순정 이론이죠. 자산 배분의 순정 이론이죠. 이제 S&P 500이나 S&P 600이나 S&P 700이나 사실
리스크는 비슷합니다. 맞아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S&P 500이 내재하고 있는 주식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종 자산과의 혼합. 그러니까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과의 혼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강력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S&P 500을 투자를 하실 때 10%의 금을 같이 갖고 가면 S&P 500의 성장성도 같이 유지하면서 하방 방어력도 가져가는 그런 것들 기대할 수 있다. 저희가 샤프 지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일한 방법 분산 투자를 통해서는 위험도 낮추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효과, 샤프 지수의 개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금과의 분산 투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라는 것도 이론적인 어떤 순정이지만 금을 살짝 섞는 것도 또 하나의 순정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오늘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금을 섞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원래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았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자산 배분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알려진 사례고요. 왜냐하면 금하고 주식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이제 다르거든요.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저희 뭐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은 S&P 500의 우상향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S&P 500이 뭐 44% 빠졌을 때 그리고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S&P 500이 한 뭐 42%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의 금의 성과들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빛나는 자산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알려져 있고요. 그 레이 달리오 아시죠? 브리지워터의 헤지펀드 그 정말 수장이신 그분도 이제 유명한 올 웨더 포트폴리오 아마 투자자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올 웨더 포트폴리오에서도 방어적 자산으로서 금은 꽤 들어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지금 미국 재정 적자 문제라던가 이 지정학적 트러블 이런 이슈를 감안했을 때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금은 10%에서 15%를 가져가라 이런 인터뷰를 또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막 검색해 보시면 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많은 논문과 아티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 금이 더 중요하게 이제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중앙은행이라는 건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저희가 라스트 리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최후의 보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경제의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더 이상 달러를 많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금을 들고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미국 재정 적자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인플레이션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상황에서의 금의 어떤 중요성은 더 굉장히 부각될 거다.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치 이런 것들이 금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에 대한 투자는 혹시 모를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금 투자 비중을 네네. 10%로 하는 것이 네. 조금 누군가에게는 적다라고 네네.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금이 이제 무수익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나는 금에 투자하지 않아. 금은 돌덩어리야.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S&P 500 투자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S&P 500에 담겨져 있는 기업들의 어떤 혁신, 기술의 혁신, 성장, 이거는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메인이겠죠, 메인. 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 변수의 이제 작동 영향을 받고, 정책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장기로 우상향한다는 믿음, 물론 지금 패턴은 장기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쁜 우상향은 아닙니다. 이쁜 우상향이 아니고 횡보하는 구간도 굉장히 길고 막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란 거는 해지 수단으로서의 활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P 500 투자가 메인이고 금은 약간 부로서 보조 수단으로서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S&P 500의 성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어력의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비중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그리고 논문에서도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월가의 격언이거든요. 너의 포트폴리오에 10%의 금을 넣어라. 대신 그 금이 오르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뭔 사건이 터졌다니까 사건이 안 터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 이제 언어들처럼 굉장히 실증적으로 금은 10% 정도 투자가 적당하다라는 게 좀 확립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에 대해서 일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공감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S&P 500에 투자를 하고 또 금 ETF가 있으니까 금 ETF에도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 배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S&P 500과 금 ETF를 각각 사셔도 되지만 저희가 메리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 상품의 총 보수를 연 0.01%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아마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투자한 것보다 이렇게 합쳐서 1BP로 투자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네, 그 가격적 메리트가 존재한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S&P 500을 투자하는데 자동으로 안전장치가 붙어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제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비용,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제고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좌 안에 ETF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일정 부분은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결합된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렴한 보수와 함께 일정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리스크 관리 차원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ETF 상품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상품을 소개해 주실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S&P 500을 투자하다 보면 상품의 개수가 다른 상품을 자꾸 찾게 되고 막 이게 다른 걸 늘려보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 이게 막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뭘 투자해서 벌었다고 하면 약간 이제 포모가 와서 나스닥 좀 더 사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목수가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혹은 수익률을 S&P보다 살짝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냐라는 고민을 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S&P 500을 이 포트폴리오의 코어로 두시잖아요. 골드를 결합을 해서 저희는 얘를 약간 수비형 코어다. 코어 투자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번에 같이 상장하는 키움 S&P 500 모멘텀 ETF가 있는데요. 이 모멘텀 ETF는 좀 공격적이고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코어형 상품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미국에 동일한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S&P 500 모멘텀 ETF라고 상장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상품과 동일한 인덱스를 가지고 동일하게 상장을 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고 성과 측면에서 검증되어져 있는 그런 ETF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이 상품이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미국 ETF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고 트렌디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 상품인데, 저희가 이번에 동일한 지수로 S&P 500 골드와 같이 S&P 500 모멘텀을 같이 상장하게 됐습니다. 네, 이 ETF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멘텀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투자를 하시다 보면 들어보신 말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익은 키우고 손실은 줄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지혜가 그냥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전략을 저희가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모멘텀은 관성이잖아요. 관성을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힘. 그러니까 수익률을 계속 좋게 내고 있는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코노믹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경기 사이클이든 산업의 사이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네? 꺾이질 않네? 계속 올라가네? 약간 이런 특성들이 특히 또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사실 논문이 있어요. 유명한 논문 하나에서 이 모멘텀 전략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 그게 아마 그 뒤로 수백 개의 논문이 나오면서 학문적으로도 검증되어져 있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이제 모멘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 독특한 게 500개 종목에서 1년 동안 성과가 가장 좋았다 승자 10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종목, S&P 500으로 이미 걸려졌잖아요. 그 500종목 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애를 100종목을 사고, 수익률이 안 좋았던 애들은 팔아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승자는 매수하고 패자는 매도하는 진화형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500개의 종목이 100개의 종목으로 압축이 되다 보니까 공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잘 나가는 놈한테 계속 집중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전략의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모멘텀이라고 하는 지표를 계산을 할 때 변동성 조정 모멘텀을 씁니다. 종목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애가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들어오게끔, 변동성이 큰 애들은 빠져나가게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일단 좀 변동성이 낮다, 생각보다 변동성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정확히 기대보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재밌는 건 이제 긴 하락장,
어떤 하락장이 긴 뭐 한 2년에 걸친 하락장이 왔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과거 1년치의 성과를 보고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때 하락장이라고 하면 많이 빠진 애들이 있고 덜 빠진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는 점점점 많이 빠지는 애들을 탈락시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긴 하락장이 왔을 때 방어 효과가 굉장히 현저하게 나타나는 또 그런 특성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최근에 기술주 위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IT 섹터에 계속 투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헬스케어 섹터에서 어떤 좋은 이벤트가 좋은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갑자기 헬스케어 섹터가 대장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목의 구성들이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변하지 못해서 기술주가 하락하고 헬스케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걸 바로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모멘텀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변화에 순응해서 왜냐하면 수익률이가 더 좋을 거니까 얘를 더 많이 담는 그런 순응형 전략이다. 그래서 이 S&P 500 모멘텀 전략이라는 게 언뜻 느낌에는 공격형 전략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메커니즘이 어떤 그런 변화에 적응하고 하락장이나 조정장에 최적의 어떤 선택을 해주는 그냥 메커니즘이 있어서 굉장히 상당히 생각보다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쨌든 논문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장기 성과에서 스마트 베타류잖아요. 이 모멘텀 팩터의 어떤 우월성,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기 투자 가능한 ETF 2종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근데 왜 금이랑 함께 투자하는 ETF 그리고 모멘텀 전략을 사용하는 ETF 이 두 개를 함께 상장한 건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S&P 500 투자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순정주의자시거든요. 맞습니다. 순정을 되게 이제 포커스 하시는, 이렇게 되게 뭐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전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 이론이라는 것도 발전을 계속 거듭해 오잖아요. 네. 그 이제 지수주종 S&P 500을 마켓 포트폴리오를 사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뭐 윌리엄 샤프란 분의 이제 CAPM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CAPM 이론이라고 해서 이게 잘 분산된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면 효율적인 보상을 받는다. 요 이론이죠.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 S&P 500 그 순정 투자자분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이론의 근거인데요. 근데 사실 윌리엄 샤프가 하신 말씀 외에도 마코이츠가 얘기한 공분산 효과 그런 이제 분산 투자의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최적 효과를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것도 순정 이론이 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베타류의 이 팩터 이론, 멀티 팩터에 기반해서 이 팩터에 계속 모멘텀 전략이죠. 모멘텀 전략 같은 거에 장기간 투자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학계에서 검증된 순정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예시를 들어보면 S&P 500만 투자하시는 거는 옵션이 없는 깡통차 있잖아요. 에어컨이 안 붙어있는, 히터가 안 붙어있는 그런 깡통차 같은 느낌이다. 근데 우리가 투자 이론이라는 게 발전이 돼서 옵션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에어컨도 붙일 수 있고 히터도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S&P 500 투자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이제 변동성도 은근히 크고 뭔가 이제 유혹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S&P 500이라는 차를 운전을 해서 장기의 여정을 가는, 장기 투자를 긴 여정을 가는 여행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은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덥다고 더워 에어컨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고 나오실 수도 있고 추워서 이제 벌벌 떨다 보면 안 되겠어 여행 그만해야 되겠어 라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이제 금이라고 하는 자산 배분 효과 모멘텀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날씨가 더울 때는 에어컨 좀 나와주고 날씨가 추울 때는 좀 히터가 켜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장치를 통해서 S&P 500 투자를 더 효과적으로 길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위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두 가지의 옵션을 붙인 개념의 상품을 이번에 같이 출시하게 됐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S&P 500만 투자하시던 분들이라고 하면 안전장치 하나 걸고 시장의 변화에 좀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 전략을 결합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인 이론에 근거한 순정 이론에 근거한 훨씬 업그레이드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드리는 새로운 투자 전략의 제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종을 상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세요. 특히 이제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절대 아웃퍼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로 들고 갔을 때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니까 사실 변화라는 거는 6개월 리밸런싱에 전에 있을 수도 있고 딱 맞춰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이게 저희가 또 좀 어려운 용어로 그 모멘텀 리버셜이라고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막 가다가 갑자기 TPU가 나타났네? 막 구글이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 변화기에는 성과가 좀 저조할 수 있지만 저희가 0점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0점 조절을 딱 맞춰가지고 다시 그 모멘텀으로 복귀했을 때는 다시 수익률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근데 금을 결합한 투자는 소 심플하잖아요. 이 금을 결합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보면 금을 10%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0.99거든요. 거의 S&P 500이랑 큰 흐름에서는 동일하게 가면서 그 금이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일 때 안전장치로서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꽤 좀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저희 고민을 한 이제 S&P 500도 이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세대, 2세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이번에 제안드리는 투자 전략은 차세대 방식의 S&P 500 투자다. 순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금융 이론에 기반한 순정에 가까운 투자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장기 투자를 원하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키움투자 자산운용의 이경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